5-3에 보시면은 인덕터에서의 유도 기전력입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어떻게 유도 전압이 발생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덕터의 유도 기전력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이제 그 법칙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이것도 나중에 한번 또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발전기의 그 법칙이라고 하는데, 발전기에서 유도 전압이 발생되는 것은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따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렌즈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렌즈의 법칙이나 패러데이의 유도 전자 법칙이나 사실 뭐 거의 같은 시대에 이제 만들어진 것이고, 렌즈의 법칙을 좀 더 수식화한 것이 패러데이의 전자 유도 법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렌즈의 법칙이라는 것은 수식으로 설명된 것이 아니고 그냥 증명한 것이고, 그 다음에 패러데이의 전자 유도 법칙은 렌즈의 법칙과 포함해서 수식으로 이제 그 유기기전력을 나타낸 것이 패러데이의 전자 유도 법칙이다.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고, 우선 렌즈의 법칙을 우선 보시면은, 자, 그림 이제 5-18을 보시면은, 요게 그 코일이 이제 감겨져 있고요. 감겨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요거는 영구자석입니다. 영구자석이죠. 이 영구자석이 있는데, 이 영구자석을 이제 상하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코일에는 전류계 또는 검류계라고 그랬죠. 전류계 또는 검류계가 이렇게 있고, 자, 이랬을 때 자석을 상하로 움직이게 되면은 요 전류계가 지시를 해요. 전류계가. 이게 바로 전자 유도 법칙인데, 그 다음에 반대로 이게 자석을 밑으로 내렸을 때와 올렸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이제 이 그림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이거를 이제 상하 운동으로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그 순간순간을 이제 캡처를 한 거죠. 자석을 내렸을 때 요 상태고, 요거는 자석을 위로 올렸을 때 요 상태를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 자석이 밑으로 내려온다는 얘기는 이렇게 자석이 나오는 거죠. 파이가. 여기도 나온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밑으로 나와요. 자석이 발생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 코일 입장에서는 자석이 이렇게 이 영향을 미치려니까 이 코일에서는 자석을 못 들어오도록 밀어냅니다. 바깥으로 이렇게. 작용 방작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석이 가까이 올수록 자석이 커지겠죠. 따라서 이 자석이 위쪽으로 발생되기 위해서는 우리 아까 앞에서 배웠던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 기억나시나요?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이라는 것은 이 자석을 엄지손가락으로 하고 이 코일의 전류 흐르는 방향을 오른손의 나머지 네 손가락으로 감싸면 된다 그랬죠. 그 감싸는 쪽으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이렇게 전류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전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흘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고 이쪽이 플러스가 되겠죠. 이게 플러스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하면은 여기에 이제 코일이 있어요. 여기 코일입니다. 코일. 이거는 이제 영구자석입니다. 영구자석을 아래로 내렸을 경우에는 이제 이 그 검류계가 좌로 움직입니다. 마이너스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그럼 반대로 이 영구자석을 위로 올리면은 이 검류계는 오른쪽 플러스로 움직이게 됩니다. 왜 그럴까 한번 볼까요? 자, 이제는 이 영구자석을 위로 올려쓰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발생되는 자석이 아까 이렇게 간다 그랬죠. N극에서 S극으로 자석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파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위로 올려지게 되면은 자석 파이가 감소하는 거죠. 얘 입장에 봤을 때는. 여기서는 자석이
연구 자속이 밑으로 내려오면은 이 전자 코일 입장에서는 자속이 증가하는 것이고, 얘 입장에서는 이 멀어지니까 자속이 감소하는 거거든요. 감소하니까 반대 방향으로 반작용에 의해서, 작용과 반작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못 가도록 이제 끌어당깁니다. 떠날라 하니까 못 떠나게 하고, 들어올라 하니까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원리죠. 그래서 얘가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서 발생되는 자속이 줄어드니까 이걸 끌어당깁니다. 끌어당기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돼서 자속이 이런 쪽으로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밑으로 자속이 발생된다고 보시면 돼요. 즉 이쪽이 N극이 되고 이쪽이 S극이 돼요. 아까는 여기 위로 이거를 밀어내기 위해서 위쪽으로 자속이 나와야 되니까 이게 N극이 되고 이쪽이 S극이 되죠. 왜? 전자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 상태와 요 상태 반대가 되는 거죠. 따라서 아까 했던 앙페르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전류는 이쪽 방향으로 흐릅니다. 앞에 했던 거와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해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가죠. 그래서 검육에는 이쪽으로 이렇게 움직인다 이런 얘기죠. 이해됩니까?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설명하면은 연구 자속이 이제 밑으로 내려왔을 때는, 밑으로 움직였을 때는 여기 전자 코일이 이 나오는 자속, 연구 자속에 나오는 자속을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반발이 생겨서 이렇게 자속이 위로 나오고, 요거는 전자석에서 나오는 자속이죠. 요거는 전자석입니다. 요 위에는 요거 파이고. 그러면 교수님 이거 어떻게 생기는 거냐? 저절로 생기는 겁니다.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 전류를 흘리는 게 아니고 이 연구 자석을 상하로 움직이면은 저절로 반발 작용에 의해서 이 자석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전자 유도 법칙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N극이 되고 S극이 됩니다. 왜? 자석이 나오는 쪽이 N극이고 들어가는 쪽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가니까 여기 S가 되는 거죠.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연구 자석에서 여기 자석이 나와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하나의 폐회로를 형성합니다. 자, 그러다가 얘가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 자석을 밀어내다가 멀어지니까 자석이 감소하니까 못 가게 또 잡아당겨요. 여기는 들어오는 걸 못 들어오게 하고 얘는 못 나가게 하니까 잡아당기는 바람에 이걸 이렇게 잡아당겨야 되겠지. 이렇게 잡아당기니까 결국은 이쪽으로 자석이 발생돼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전류의 방향은 바뀐다. 자석과 전자석에 있어서 자석이 발생되면 반드시 전류가 흐릅니다. 또 전자석의 코일에 전류를 흘리면은 자석이 나오는 것 마찬가지로, 그래서 람다라는 것이 생기죠. 람다. 아까 LI가 있고 또 뭐가 있었어요? N파이가 있죠. 이 두 개를 같이 여러분들은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석 세계수. 얘는 뭐라 그랬어요? 플럭스 링키지. 자석 세계수. L은 인덕탄스. I는 여기 흐르는 전류. 그 다음에 N은 여기에 가문 횟수, 파이는 여기 발생되는 자석 파이, 이렇게 우리가 이제 결정되는데, 여기에서 이 N 파이를 잘 보시면은 이 파이라는 것이 측정하기가 사실 조금 어려워요. 여기서는 그냥 뭐 I가 있고 L은 이제 보통 인덕터에는 L 값이 다 이렇게 결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L을 측정할 수가 있어요. 저항 측정처럼.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람다는 있고 LI라는 요 수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N파이도 많이 사용해요. 어떤 공식을 유도할 때 N파이를 많이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렌츠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렌츠의 법칙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작용과 반작용 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관련 지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림 5-19는 아까 내가 이제 설명했던 부분을 조금 더 이제 구체화했던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거죠. 자속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유기기전력이 이렇게 생기는 것이고, 반대로 됐을 때는 유기전력이 마이너스, 즉 방향이 바뀐다, 그런 의미죠. 요거는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플러스일 때와 마이너스일 때를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루 파형에서 이런 파형이 있죠. 자, 이런 파형은 이 플러스가 되겠죠. 0보다 큰 요 상태가 되겠지. 여기에 전류가 I라면은. 그 다음 요거는 뭐야? 요거는 반대 방향이 되겠지. 이쪽이 이렇게 전류가 흐르겠죠.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유입 전류가 증가할 때, 이게 증가하는 거지. 이렇게 증가하는 것이고, 감소할 때는 이쪽이 이렇게 감소하는 거죠. 감소하는 것이고, 또 증가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예요. 교루 회로에서 이제 우리 이 인덕터나 또는 캐피시터를 많이 사용합니다. 자, 만약에 이제 유입 전류가 일정할 때, 나와요. 유입 전류 일정할 때는 얘기는 아까 이런 상태에서는 요점이 유입 전류가 0이죠. 이게 I일 때, 교루 전류 정연파일 때, 이때는 0입니다. 요게 0이다. 또는 이런 직류 전류, 이게 만약에 뭐 4A다면은 4A가 일정할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dT분의 di가 0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유기기전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쉽게 얘기해서 전자석에다가 직류 전압을 인가하면은 직류 전류가 흐르겠죠.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그 유기기전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발생되느냐? 그 스위치를 달아가지고 스위치를 on, off, 그러니까 전류가 흘렀다 안 흘렀다 흘렀다 안 흘렀다 하면은 그때는 이 자속이 발생합니다. 계속해서 일정한 전류를 흘리게 되면은 전류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유기기전력이 발생되지 않지만은 스위치를 뗐다 붙였다 뗐다 붙였다 하면은 거기에 전류의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것도 그래서 유기기전력이 발생합니다. 나중에 실험으로 한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인덕터에서 유입되는 전류에 대한 전압 강화, E는 L, dT분의 dI. 요 식이 우리가 앞으로 많이 사용될 그 공식입니다. 우리가 저항에서는 VR이라는 데서는 RI죠. 전압 강화가 RI고, 그 다음에 VC에서는, 즉 캐피시터에서는 어떤 전압 강화가 일어나는가요? 앞에서 우리가 배웠지만은 C분의 1의 인티그랄 I dt다, 이런 얘기죠. 여기엔 저항에서의 전압 강화, 캐피시터의 전압 강화. 요거는 뭐야? 인덕터의 전압 강화. 보통 이렇게 표시를 해요. VL, VR, VC라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세 개의 전압 강화 공식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E는 이꼴 마이너스 L dT분의 DI. 요거 교수님, 여기 이제 마이너스가 붙었는데 요거는 유기기전력을 또는 역기전력 또는 유기기전력을 나타낼 때 쓰는 것이고, 요거는 뭐예요? 전압 강화를 나타내는 식이죠. 전압 강화나 역기전력 또는 유기기전력은 같아요. 크기는 같고 방향만 반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 역기전력은 잘 사용하지 않아요. 앞으로 요 전압 강화식 VL, VR, VC 요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는 구하는 공식인데 이것도 뭐 접분 형태라서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아까도 우리가 잠깐 설명했는데 그 패러데이 법칙과 렌츠의 법칙의 차이점 뭐냐? 패러데이 법칙은 전자 유도 법칙이라고 했죠. 인덕터에 전류가 흐를 때 유도되는 유기기전력의 크기를 구하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E는 이꼴은 뭐예요? 마이너스 N dt분의 d 파이 또는 마이너스 L dt분의 di 뭐 이런 공식이 있죠. 이거를 이제 그 수학적으로 이제 증명하고 발견한 사람이 패러데이 법칙이고, 렌즈 법칙은 인덕터의 전류가 흐를 때 유도되는 유기기전력의 방향, 유기기전력 방향은 뭐예요? 작용과 반작용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써서 요거 마이너스가 붙는다 그랬죠. 그 반대 방향, 즉 자속이 증가할 때는 이제 그 증가하지 못하도록 자속을 만들어내고, 자속이 감소할 때는 떠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속을 또 증가시키고, 그런 이제 방향으로 렌즈 법칙과 패러데이 법칙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덕턴스의 전류의 특성인데, 인덕턴스의 그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은, 여기 그림에 이제 나와 있듯이 이 전류라는 것은 이렇게 1A 전류가 흘렀다가 2A를 다시 흘리면 이게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전류는 인덕터에서 서서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어떤 곡선을 그리면서 올라간다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인덕터고, 캐패시터에서는 아까 전압하고 관계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충전 전압을 충전하게 되면은 갑자기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충전되는 것이 아니고 서서 이렇게 충전이 되죠. 그래서 이게 5V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VCT 어디? 캐패시터에 대한 얘기죠. 캐패시터. 앞에서 배웠죠. 캐패시터에 대한, 우리가 충전을 캐패시터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캐패시터는 순간적으로 전압이 충전할 수 없고, 인덕터는 순간적으로 전류를 증가할 수 없다. 즉 서서히 전류를 이렇게 증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중에 이제 다시 이 특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림을 여러분들 아마 또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기 5-8을 보시면은 어떤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가 0.01초 사이에 50A에서 10A로 변할 때 20V 유도 기전력이 발생한다면, 이때 코일의 자기 인덕턴스는, 유도 전력은 ELDT분의 DI죠. 여기 L을 앞으로 이렇게 끄집어내면은 L은 EDT분의 DI분의 DT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E는 20V, 그 다음에 여기 전류의 변화는 50에서 10, 그 다음에 0.1초니까, 그래서 정리하면은 5mH 발생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턴수가 100회, 즉 N가 100이란 얘기죠. 인덕턴스가 4헨리. 인덕턴스가 4헨리라는 것은 이미 그 코일을 제작할 때, 인덕터를 제작하게 되면은 여기에 4헨리다, 8헨리다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캐패시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저항도 10옴 저항이 있고 100옴 저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L도 4헨리 인덕턴스를 갖는 인덕터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0.3A 전류가 흘렸을 때 여기서 발생되는 자속과 자속 세계수, 이건 람다죠. 자속은 뭐야? 파입니다. 따라서 자속 세계수 공식에다가 대입합니다. 람다는 Li 또는 N 파이. 그래서 4 곱하기 0.3 하니까 1.2 웨버 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자속은 람다는 파이 n이니까 파이는 자속은 파이람, 여기에서 요식에서 파이는 n분의 람다 해서 정리하면은 0.12 웨버. 그래서 자속의 단위는 웨버, 그다음에 자속 세계수는 웨버 턴, 웨버 턴입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예제 5-10에는 앞에서 했던 캐패시터와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림 A와 같은 인덕턴스 회로에서
이 전류를 이렇게 인가를 했을 때 이 L에 나타내는 전압 V를 구하고 그 다음에 전력 P를 구하라. 앞에 캐피스턴스 했던데 비슷하죠. 그래서 인덕터의 전압 강화식은 L dT분의 DI라는 거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겠죠. 0에서부터 1초 차이는 이제 요거 L dT분의 DI가 요게 dT분의 DI가 1분의 2가 되는 거죠. 요게 1분의 2가 되니까 요게 델타 T고 요게 델타 I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정리하면은 20V. 그 다음에 1에서 3까지는 델타 dT분의 DI가 이게 얼마예요? 이게 얼마예요? 0이에요. 0. 왜? 이거 변화가 없잖아. 직류잖아. 직류. 아까도 얘기했죠. 직류에는 전압이 유도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0이 되는 겁니다. 0이기 때문에 0V. 그 다음에 3과 4초 사이에는 요거는 내리막길이죠. 이거는 감소하는 거죠. 따라서 이제 이거는 증가 감소기 때문에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0V. 자, 이거를 이제 그래프로 그리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요 전압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전압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20V. 1에서 2 사이는 20V. 요 사이는 0V. 마이너스 20V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P라는 것은 뭐예요? 전력이거든요. P는 뭐 곱하기 뭡니다? V 곱하기 I이기 때문에 요 함수에다가 여기 있는 요 함수를 이제 곱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서로 곱해주면은 이러한 파형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바로 전압을 나타내고 요거는 전력을 나타내는 이 그래프가 되는 거죠.